안녕하세요. 이유부학면외과 김종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본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 사진을 가지고 수술 전후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20대 후반에 얼굴형이 고민인 남자분이셨고요. 그래서 윤곽 수술을 받고 싶은데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대는 꼭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인도 갖고 있었는데, 그 외에 사각턱이나 턱끝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사각턱과 턱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게,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갸름해지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얼굴형이 좀 울퉁불퉁하고 얼굴이 크고 이런 것들이 불만이긴 했는데, V라인 수술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너무 여성스럽고 갸름하고 또 수술한 티가 또 너무 많이 나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면 턱 끝에 느낌이 약간 각진 느낌이 좀 있고 비대칭도 좀 살짝 있고 또 길이도 조금 길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턱 끝과 사각턱으로 나눠서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각턱 같은 경우는 지금 CT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밖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사각턱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각턱을 자르고 안 자르고에 있어서 정면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각턱을 다듬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좀 넓고 커 보이는 느낌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대신에 귀 밑에서 충분히 남겨서 사각턱 수술하고 생길 수 있는 개턱 같아 보이거나 성형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을 예방하면서 사각턱 수술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턱끝 같은 경우는 비대칭도 좀 있고 좀 각져 있고 길이도 약간 길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해결하게 되면 대칭도 좀 더 잡히고 얼굴도 좀 더 갸름하고 작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이제 가장 고민한 거는 턱끝에 각진 게 없어지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비대칭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비대칭을 잡다 보면 결국 턱끝은 조금 더 갸름해지고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이 생각하는 남성적인 느낌을 남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비대칭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턱끝 수술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V라인을 할지 사각턱만 할지 고민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턱끝 수술은 하지 않고 사각턱 수술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귀 밑에서 약 3cm 정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다듬게 됐고요. 그렇게 다듬고 나니까 정면에서는 훨씬 더 갸름한 느낌이 됐고 또 측면에서는 각진 느낌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귀 밑에서 충분하게 남겼기 때문에 성형한 티가 많이 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 왼쪽에 수술 전, 오른쪽 수술 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각턱 부분의 뼈가 이제 깔끔하게 잘 잘렸고, 특히나 이 사각턱 수술이 끝나는 부분, 이 턱끝 부분에서 2차각이 없게 깨끗하게 잘 다듬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각턱 수술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텐트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환자분의 CT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수술 전에 미리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다듬을지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모양과 똑같은 스텐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이 스텐트를 환자분의 뼈에 끼워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스텐트의 모양대로 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양쪽의 대칭과 이차각과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광대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없었어요. 광대 특히 45도 많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그 45도 발달된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광대 수술을 결정했고요. 특히 남자분들도 좀 더 세련된 느낌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45도가 발달되어 있는 거를 줄여주면 예를 들어서 차은우 씨나 비 이런 분들처럼 광대가 좀 매끈해지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대 수술에서는 이렇게 45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긴 한데 45도를 줄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광대는 광대 안쪽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광대를 줄이는 거는 비교적 간단한데, 45도 같은 경우는 뼈 자체를 많이 절제해내야 45도를 잘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CT에서 보는 것처럼 이 45도의 이 폭이 좀 많이 두꺼웠는데 수술 후에 CT를 보시면 그 폭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번만 절골 하는 게 아니라 광대를 2번 절골하고, 2번 절골하게 되면 이제 뼈가 딱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절골한 면과 두 번째 절골한 면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술 후 사진처럼 틈이 없게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자르더라도 틈이 없게 딱 붙일 수 있게 자를 수 있을 때만 45도 광대의 폭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5도의 폭을 줄여주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은 광대를 상방 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대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 중에 피부가 많이 처진다, 그래서 광대 수술이 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술 후 볼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방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대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광대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광대 수술은 보통 광대를 줄이려고 하게 되는데 상방 고정만 하다 보면 광대가 줄어들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를 줄이면서도 상방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5도 광대의 폭을 좁혀주는 거, 이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 이 광대의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광대의 길이를 줄여준다는 거는 45도 광대를 뒤로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광대의 폭이 좀 줄어들면서 45도 광대가 좀 매끈하게 줄어들고, 그 45도 부분의 광대가 뒤로 들어가면서 반대로 여기 앞광대, 눈 바로 아래쪽에 있는 광대가 오히려 더 입체감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자분의 수술 전후 결과를 보면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본인이 이제 얼굴형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수술해야 될지 좀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랑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시고 본인에게 딱 맞는 수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